지금 말이 나온 김에 주제를 좀 전환해서 원인 분석보다는 그러면 지난해 8.2 대책 그리고 최근에 8.27 대책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강론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중과가 되려 투기 지역에 이른바 뭐 똘똘한 한 채라는 그쪽으로 몰리도록 한 효과, 역효과를 가져왔다. 대책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실수요자라면 똘똘한 한 채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저것 집을 사던 시대에서 양도중과세가 매겨져서 다른 건 처분하고 나 한 채만 제대로 갖고 살래. 그리고 내가 거기 들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호하자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게 바로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좀 얼어붙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차분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고요. 이전에 아까 우리가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한 5가지 정도 봅니다. 아까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는 유동성이 증가됐습니다. 1,100조에서 1,200조 정도의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투자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부세가 굉장히 걱정되는 신호였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약했다는 지적입니다. 아까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정도면 소위 투자의 입장에서 또는 투기의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제거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시그널이 돼버렸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1억 원짜리 평당 1억 원짜리 아파트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이게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래서 오늘자인가요? 어제자인가 장하성 실장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굉장히 투명한 시스템을 부동산 관련해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또 이후에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 임대사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록되는 것이 감정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두 네트워크에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가령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전자계약을 과거에 전자계약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약을 하고 중도에 해지를 해도 이 가격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부적절한 가령 이 1억 원 같은 평당 1억 원 같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실수요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다 분양 완료됐다는데 실제로 완료가 안 된 신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후에 이제 저희가 국감에서 또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엇박자난 지적들 사실 좀 뼈아프게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면 한 4-5가지 원인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원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8.2 대책이 명확하게 가져온 효과는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 믿고 집안 사고 있다간 집 팔았다가는 낭패 보는구나. 이걸 아주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이유가 지금 집 안 사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서울에 집 안 사면 영원히 서울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8.27 대책이 이제 이거에 대한 뭔가 해결책으로 내놓으신 대책인데 저는 이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아까 이제 경기도 얘기하셨지만 경기도가 올해 입주 물량 최고입니다. 최근 3년 입주 물량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 또 경기도에다가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부족한 물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또 국토부한테 제가 이거 꼭 지적하고 싶은데 제가 국토에 있을 때 지금 저희 후분양 관련하겠다고 해서 법 통과됐습니다. 공공택지 내에서 후분양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8.27 대책으로 공급하겠다는 물량 다 후분양해야 되는데 물론 물량이 전액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임대 빼고 못 빼고 나면 전부 다 아닙니다. 근데 그거 후분양해야 되면은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주어지냐면 한 4년 있어야 됩니다. 그럼 4년 동안은 참고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원인을 제대로 몰라서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맞았지만 시장이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수정하셔야죠. 지금 수요를 조절하고 억제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미 1년 동안 판명이 났고 아까 김남근 변호사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종부세 얘기를 먼저 꺼내고 거래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엇박자가 났는데 지금 상태에서 새로 당선되신 당대표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또 종부세 강화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시장에 아무런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거죠. 순서가 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